안녕하세요. 박주영 변호사입니다. 산재나 손해배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올려주세요. 곧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오지 않으셨었나?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쵸? 예, 이름이, 예, 성함이. 예,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치료 요양기간 뭐 연장 신청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뭐 세부적인 실무적인 거라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건 뭐 저기 그 저기 뭐라 그러죠?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연장 승인이 될지 여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네. 연장 신청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그 담당 의사의 의견서도 같이 내셨을 테니까. 근데 뭐 구체적인 건 저도 예, 그거는 세부적인 거라 예,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언제쯤 나오는지는 뭐 말씀 없어요. 제 요양 기간 연장에 대해서 불승이 나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도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저기 행정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그 절차를 따르셔야죠. 일단은 근로복지공단에 그 연장 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요양기간 연장 신청이라는 것도 그냥 내가 요양기간 더 연장하겠습니다 한다고 그 되는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 치료하시는 그 담당 의사분의 소견서에 그 추가적인 연장 요양이 필요하다는 그 저기 소견이 있어야지 그런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 뭐 연장 신청한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되겠죠. 예,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담당 의사하고 근로복지공단 관련된 예 그렇다면 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예, 뭐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보통 담당 의사가 근로복지공단 요양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도 하고 하니까요. 예, 꼭 입원 치료하는 것만 뭐 요양기간 연장되는 건 아니니까요. 요양기간은 입원 치료랑 통원 치료랑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근데 통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이제 담당 이제 의사의 소견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 서울 교대역에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정해진 건 없고요. 되도록이면 매일 뭐 한두 시간씩 하려고 하는데, 오후, 이제 매일 오후 정도에.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하여튼 시간이 나면 오후에 한두 시간 정도씩 하려고 합니다.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그 손목, 잠시만요. 제가 산재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의사분들이 이제 판정을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사는 아니고 변호사기 때문에 그 규정의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기 그 정확한 거는 오히려 치료받으신 병원의 의사분한테 여쭤보시는 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치료 산재 장애 등급은 어차피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이제
그 완료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치유됐는지를 보고 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 같은 환자분이라도 그 같은 부위에 같은 증상이라고 해도 그 치료 완료 여부에 치료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음, 음, 정확한 손목 부위 관련돼서 규정된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장애가 남아서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고 7급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애 정도, 치유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그 외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남아서 운동 기능에 어느 정도 완치가 됐다 그러면은 어, 뭐 곡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정도로는 14급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고로 해서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높은 등급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13급이나 14급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는 6, 7급 정도 되려면 상당히 뭐 손을 못 쓰는 정도로 운동 기능에 완전히 손을 못 쓰는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되는데 뭐 강직으로 제한각도가 조금 있는 정도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고 어쨌든 그 정도밖에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정확한 거는 지금 치료받으신 병원 의사분한테 꼭 말씀하시면 드리면 더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말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 정확한 또 판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해서 그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하면은 의사 선생님도 이거는 아직 더 치료를 받아봐야 압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또 안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판정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팔꿈치 아래로 절단돼서 치료받고 계시다고요? 장애 등급 궁금하신 거죠?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이르신 분은 4급이고 그 이하에서 이르신 분은 지금 5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팔꿈치 관절 이하, 손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이르신 분은 5급이거든요. 예. 손가락 세 마디요? 팔꿈치라 그래갖고, 네, 손가락 세 마디요.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인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손가락도 느 손가락인지, 그 다음에 손가락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등급이 다르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올려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팔꿈치 관절이라 그래갖고, 상당히 많이 다치신 거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손가락.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어느 부위냐에 따라 다른데 한 손가락 한 개를 잃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등급이 11급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손가락 중에 어느 부분인지 어느 손가락인지 또 어느 정도 절단됐는지 절단됐다 봉합됐는데 다시 저기 그 제대로 못 쓰게 된 건지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거는 정확한 거는 아까도 다른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치료받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치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이걸 산재로 하면 등급으로 몇 등급 나올까요?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면은 더 정확한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규정이란 거는 법률 규정이란 거는 대략적인 것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팔꿈치가 팔꿈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절단인 건지 팔꿈치 절단인 건지. 예, 5개월. 예. 손실주의, 그러니까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요,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산재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럼 산재 신청을 하면은 이제 병원비 같은 거를 요양급여라 그래요.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받으시는 병원에 직접 지급하고요. 그 치료받으시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일을 못 하시게 되잖아요. 그 일을 못 하시는 기간에 대해서 이제 휴업급여라는 게 나오고요. 그거는 이제 그 원래 받으시던 급여의 한 70% 정도가 휴업급여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양도 다 종결되고 산재가 다 종결되면은 나중에 이제 장애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장애급여 신청하시면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급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장애급여 받으시면 되고, 그런데 이런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장애급여나 휴업급여 이런 거는 그 65세까지의 일시손해금을 다 커버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자료라는 거, 사고로 인한 위자료도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그거 이제 회사에 대해서 위자료는 무조건 청구할 수 있고, 예, 나이가 뭐 어리거나 나이가 그러니까 뭐 65세 이하거나 그 다음에 그 장애 그 정도가 크다 그러면 하여튼 그 일시 손해를 계산을 해서 휴업급여랑 장애급여 받으시는 거 공제하고 이제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산재 사고 발생한 이후에 그 받으실 수 있는 처리 절차예요. 그래서 다 장애 등급 치료 다 끝나시고 장애급여까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장애 등급 받으셔서 장애급여까지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위자료 포함한 손해배상까지 다 받으시면 이제 산재 관련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그 외에 뭐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든 거 받으시는 거 요거는 이제 별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 중에 아니더라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댓글 통해서도 성실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저희 상담 전화로 전화하시면은 상담 가능하니까요.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